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13명이 추가 발생해서 누적 1,674명이 됐습니다. 전날은 8명으로 하루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국내 코로나19 상황 전문가 연결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지내셨습니다. 전병률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병률입니다. 네. 20명 미만으로 많이 떨어졌었고 한 자릿수까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좀 뚜렷하게 보이는데 안정화 수순을 밟는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일단 그 지역세 환자 발생 규모를 보게 되면은 안정 상태다, 진정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정부는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일부 제한은 완화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일단 그 생활방역이라는 용어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발생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었는데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잘 결정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국민들이 좀 많은 이 힘든 상황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상황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네. 좀 완화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제대로 된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종교시설이라든가 4대 밀집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방역 지침을 준수하라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지만 강력하게 운영 중단한다거나 이런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이렇게 강력 권고를 하게 됐을 때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법도 지킬 수 있을 때 지키는 것인데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들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잘 지키지 않는 그런 면이 있어서 어떻게 됐든 이런 그 4대 밀집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권고를 하고 예. 대신 이를 어기게 되면은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완화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초, 중, 고 모든 학년이 다 온라인 수업하게 됐습니다. 좀 개학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 말고는 지금 학교는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학생들의 개학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네. 싱가포르이 상당히 성공적인 방역을 한 나라로 평가를 받았는데 예. 학교 개학하고 일상 복귀하면서 바로 환자가 급증하고 1개월 만에 14배 확진자가 증가되고 했어요. 예. 이런 면에 비춰봤을 때 이 아이들 우리가 보통 침묵의 전파자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학교에 나왔을 때 오히려 그런 양상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이 아이들이 등교하는 개학은 이 보건당국과 또 교육당국이 생각하고 있지 못한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현재까지의 환자 발생 양상 그리고 또 감염원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환자의 발생 규모 또 해외 유입 환자의 발생 규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이들이 이제 등교하는 그런 개학을 시기를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5월경에는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확진자가 나온 지 벌써 석 달이 넘었습니다. 한동안은 상당히 많이 확진자 급증해서 긴장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좀 안정화 단계라고 많은 분들께서 좀 생각하셔서 좀 느슨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럼 일반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은 실천 강도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네, 사실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운 실외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정부 당국에서도 허용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정도에서의 어떤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고요. 네. 저녁 모임이라든지 또는 이런 술자리 예.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사 또 불가피하게 모인다 하더라도 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는 한 서너 명 정도가 모이면서 대화를 좀 자제하면서 그런 활동들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좀 지쳤던 그런 마음을 좀 달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계속해서 마스크는 쓰고 나가야 되겠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수시로 예. 손 세정제가 보일 때마다 손을 깨끗이 소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전병률 교수와 함께 국내 코로나19 상황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68명이 나온 것이 의정부 성모병원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응급실 단계적으로 지금 운영한다고 하던데 재개해서 이런 그 의료기관 이쪽의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네, 의정부 성모병원이 지난 10일 이후에 네. 그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퇴원한 환자, 또 보호자, 의료진, 전수에 대한 이제 진단 검사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현재 추가적인 그 확진자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뭐 한두 명 더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0일 오늘이죠. 단계적으로 이제 의정부 성모병원 운영을 재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응급실부터 문을 연다고 하죠.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또 준비를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가 최초 감염 경로가 아직 확인 안 됐다고 하는데 이 바이러스 유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사실 최초로 확진 판정받은 환자분이 그 판정받고 4시간 만에 숨을 돌아가셨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분이 그 처음에는 요양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양원에서 혹시 이것이 감염돼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하고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 다 음성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혹시 이분이 있었던 8층 병동은 아닌가. 8층 병동을 열심히 이제 그 확진 판정을 했는데 물론 환자는 한 52명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분이 머물렀던 8층 병동에서.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감염원을 찾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그런 양상이지만 중요한 점은 접촉자들에 대한 아주 일접한 그런 파악, 정확한 파악을 통해서 추가적인 환자 발생은 이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군 입대자들 가운데 확진자가 나왔는데 논산훈련소 입소자 중에 3명이 확진자가 확인이 됐고 모두가 신천지 신도였다고 밝혀졌습니다. 신천지 신도는 전수검사를 다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전수조사를 다 했고 예. 이분들도 다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다행스러운 점은 이분들과의 군 훈련소에서 접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전수 이제 그 확진 검사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두 사람이 아마 접촉했던 89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최초 그 확진 판정 받은 창원에서 오신 분이죠. 그분도 역시 그 접촉자들은 전부 음성으로 지금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점은 이분들이 자가격리돼서 음성 판정을 받았던 분, 그리고 또 양성 받았으나 또 다시 또 재양성된 분, 이런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재양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그 환자들 현재 한 170여 명 정도가 재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그분들하고 거의 동일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예. 추가적인 감염은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분 세 분이 어떻게 해서 양성이 됐는지 지금 방역당국은 면밀히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로나19의 잠복기는 한 2주 정도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 때문에 2주 정도를 자가격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런 사례를 본다 그러면 잠복기가 더 길 수도 있지 않나라고 싶은데요. 사실 잠복기가 중국의 경우를 보더라도요. 최장 한 달 정도까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방역당국이 보는 그 어떤 우리가 관리 가능한 그런 범주 안에서의 잠복기라고 보기보다는 네. 예외적인 그런 경우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접촉자를 관리할 때 잠복기는 아직까지도 2주 14일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제는 우리가 확진자가 8명 나왔고 오늘은 이제 13명으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가 초반에는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를 배출한 나라였는데 네. 지금은 상당히 지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또 해외 사례는 지금 더 상당히 안 좋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역의 성과를 거두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뭐라고 보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의료진들과
또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준 우리 국민들의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특히 총리께서도 그 우리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들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한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남겨줬다. 이런 감사의 말씀도 드렸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은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또 뭐 다른 나라에서 했었던 사재기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면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방역을 거둔 세계적으로 K방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성과를 거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뭐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바깥쪽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인데요. 치료제가 좀 나와야 이게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보도들 보면은 뭐 렘데시비르 이런 그 에볼라 치료제가 코로나 치료에 효과적이더라 이런 보도들 네.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이 보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물론 뭐 그 렘데시비르 시카고 대학에서 환자들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했죠.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여준다고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학술적으로 이런 임상 시험을 할 때 네. 환자군과 대조군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대조군 조사가 누락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렘데시비르가 좋은 치료 효과를 거뒀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아직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렇게 좀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예. 다만 그래도 실제 환자에게 적용을 해보니까 예. 치료 효과가 좋더라. 열도 많이 떨어지고 또 이 호흡기를 장착했던 사람들도 호흡기를 제거하는 그런 효과를 보여줬다.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보도에서 뭐 우리나라에서 이 유전자도 확인이 됐다고 하고 또 완치된 분의 뭐 항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성과들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국내에서 임상 시험 중인 여러 상황들 가운데 상용화 같은 것들이 가능한 것들이 좀 있습니까? 국내에서 임상 시험하는 약들은 미국이나 중국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고요. 예. 그러니까 상용화가 될 때까지는 일단 전임상 시험 그리고 또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 1상, 2상, 3상 모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아무리 빨라도 수년이 걸리게 됩니다.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약을 개발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데 활용하기보다는 예. 기존에 나와 있는 약들을 어떻게 환자에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 환자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빠르다. 지금 그렇게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치료제도 걱정입니다만 백신 개발은 가능할까요? 네, 뭐 백신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계보건기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한 70여 개 정도가 지금 개발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1상 또는 2상 시험이 진행 중인 것은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임상 시험이 하나 있고요. 네. 또 중국에서 또 하고 있는 임상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임상 시험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아마도 아무리 빨라도 내년이나 돼야지 이 백신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백신은 빠르게 개발하는 것보다도 안전성이라는 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나쁜 백신과 나쁜 바이러스를 얘기할 때 오히려 나쁜 바이러스가 나쁜 백신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예. 나쁜 백신은 사람에게 접종했을 때 일으키지 않아야 될 그런 나쁜 질병들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더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을 그렇게 알려져 있죠. 네.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 뭐 치료제라든가 백신 같은 거 개발은 되고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 생활까지 들어오는 데에는 올해를 넘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아무래도 올해 내에 현재 각 국가에서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나 백신이 적용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나와 있던 약물을 임상 시험을 통해서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아마도 그 방법이 가장 빠르고 또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잘 관리하는 방안밖에는 좀 방법이 없지 않나 싶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우리는 현재까지는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신 전병률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0760님께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것 같아 좋습니다.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일본의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현지 연결을 하죠. KBS의 김민정 통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쿄의 김민정입니다. 네, 김민정 통신원은 건강 괜찮으세요? 저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하시죠? 예, 그럼요. 아이고, 이 일본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뭐 병원 내 감염도 잇따라 발생하면서 의료 붕괴가 임박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어느 정도의 상황인 거예요? 18일에 교도통신이 8개 광역지자체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지금 마스크랑 의료인 부족이 심각하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17일에 이제 전국의 병원을 조사한 결과 도쿄, 오사카, 효고는 계산상 지금 이미 병상이 없는 상태이고요. 빈병상이 20에서 30% 미만인 사이타마, 교토, 고치가 있는데 사이타마는 200명이 현재 자택 대기를 하고 있어서 병상이 금세 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도호쿠 지역을 살펴보면 감염자가 나오지 않는 이와테를 빼고는 약 50%의 병상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경증인 환자들을 위해서 21개 지자체가 약 7,600명 분의 병상을 포함해서 전국에 지금 1,500명 분의 병상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일본 정부가 전국 감염증 지정 병원에 28,000개의 병상을 확보를 해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병상만 확보를 해도 의료진이 부족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도쿄의 경우에는 매일 100명씩 나오고 있는데 병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올림픽을 위해서 확보한 시설을 급하게 병상으로 바꾸자라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는데 도쿄도와 일본 정부는 아직은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마스크 질도 낮고 뭐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의료진들까지도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41개 지자체가 방호복과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답했고요. 21개 지자체는 의료 종사자가 부족하다고 대답을 했는데 13일에 NHK의 보도를 보면 후생노동성이 원래 일회용인 N95 마스크를 살균해서 재사용하는 방법을 각 의료기관에 알려달라고 지자체에 통보를 했고 5일간 마스크를 한 장만 쓰라고 소개를 했다라는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N95 마스크를 확보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다른 의료용 마스크와 합쳐서 70만 장을 이번 달 내에 의료 현장에 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마스크가 부족하다 보니까 스가 관방장관이 마스크와 방호복을 결항이 계속되는 항공회사에 제조와 가공이 가능하도록 협력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일부 항공사에서 승무원들에게 봉제 등으로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안 하는 정부와의 사이에서 승무원 활용에 대해 조정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 하지만 이 승무원들이 마스크를 직접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과거 전쟁 때 동원된 여성들을 연상시킨다라는 그런 반대 의견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승무원들에게 마스크를 만들려고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을 의료기관이나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코로나19 그 확진 검사는 원활하게 받을 수는 있는 상황입니까? 여전히 검사를 받기가 힘든 상황인데 처음부터 37.5도 이상의 열이 나흘 이상 계속되고 숨을 못 쉴 정도 그러니까 산소 농도가 93% 이하인 경우에 또 가끔은 이제 여기 외국인과 접촉이 있어야만 검사를 해줬기 때문에 여관에서는 지금도 검사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도쿄의 경우에는 3월에는 100명 이하로 검사를 했고 4월 들어서 이제 하루에 100명 넘어갔고 최근에는 하루에 500명 가까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도쿄에서 누계 약 8,000건 가량의 검사를 했고 2,000여 명이 확진을 받았는데 확진자랑 검사를 대비를 해보면 지금 도쿄에서는 4명 중 1명꼴로 확진을 받고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어떤 그 확진이 있어야만 검사를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확진자가 느는 것도 문제지만 감염 경로를 80%는 알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어제 도쿄신문 인터뷰에서 게놈 의료 분야의 세계 제1인자로 꼽히는 나카무라 유스케 시카고대 명예교수는 일본이 검사 범위를 축소해서 의료 분계를 억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은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증자나 무증상 감염자의 행동을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감염이 확산된 것이 큰 문제라고 정말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국민들 상당수가 지금 그 정부가 준 마스크에 대해 첫 마스크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도 하고 네. 지금 상당히 일본 정부가 이 코로나 방역에 소극적인 상황인데 시민들의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일단 굉장히 비판적인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수 언론의 내각 지지율만 살펴봐도 굉장히 크게 떨어진 상태인데 요미우리 신문 11일 12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이 42%로 지난달보다 6포인트 하락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47%로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긴급사태 선언이 너무 늦었다도 81%를 차지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산케이신문 같은 경우에도 지지율이 39%, 지지하지 않는다가 44.3%였습니다.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40.4%로 지난달보다 5포인트 감소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43%였는데 교도통신 보도를 보면 아베 내각이 이번 코로나 대책을 경기 대책으로 보고 아베노믹스와 자민당을 지지해온 업종과 업계에만 염두에 둔 정책을 시행하려고 했으며 그래서 니시무라 경제 담당상을 코로나19 대책 담당자로 임명한 것이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지금 이게 생명과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 올림픽을 포함한 경제적인 측면에만 지나치게 연연한 것이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실패를 가져온 것이다라고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의 김민정 도쿄통신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